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독감 환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의 주요 바이러스가 K 변이로 확인되면서 백신 효과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철 내과 전문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독감이 이례적으로 또 매우 빠르게 또 강하게 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14배나 폭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지금 유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는 확실히 독감 유행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이 되었고 그 확산 속도도 분명 빠릅니다. 특히 올해 특징적인 점은 지난 여름에도 이 A형 독감이 끊어지지 않았고 가을에 바로 이어지면서 연중 내내 높은 유행 곡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지난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실상 독감 바이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면역 기억이 약해진 상태, 즉 면역 공백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결과 올해는 작은 유행이 여러 번 중첩해서 이어지는 일종의 멀티 웨이브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임상 현상에서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독감은 정리하면 빠르고 넓고 오래가는 유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게 바이러스하고 그 백신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있나요? 네. 실제로 올해 유행하고 있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A형, 특히 H1N1 계통의 변이가 현재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그 백신과 항원적으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바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치하지 않고 변이가 그럼 그렇게 계속이 된다면 백신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백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증 진행을 막아주는 교차 보호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독감 감염 이후에 입원, 폐렴, 합병증 발생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3가, 4가 백신은 둘 다 모두 A형 2종과 B형 1종 내지는 2종을 커버하는 주사라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여러 바이러스를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일치 논란은 있지만 분명 백신 접종은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종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약자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맞는 게 좋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독감의 특징이 그 2차 감염이 많다고 하던데요. 또 중이염, 또 폐렴, 뭐 부비동염 그런 게 보고가 많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증상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많은 숫자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이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뒤이어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독감 이후에 열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양상으로 바뀌면 내원하셔야 되겠고요. 기침이 오래가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 또는 흉통 아니면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뚜렷해지면 내원하셔야 되겠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귀를 자주 만지거나 아주 심하게 보채거나 먹는 것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이염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독감 이후에 거의 무기력감이라고 부르는 아주 심한 전신세약감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고열이 계속되면 병원을 반드시 찾으라고 하셨는데 고열의 기준은 몇 도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이제 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열이라는 숫자보다도 어떤 임상 증상이 동반되느냐를 같이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독감 환자 늘면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소아 그 해열제가 좀 품귀 현상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부모들이 좀 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아가 먹기 쉽도록 만든 해열제, 시럽제라고 해서 물약하고 현탁액이라고 해서 짜먹는 약이 일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일단 대체 가능한 성분과 제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 해열제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계열과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브루펜 계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의 시럽과 현타액을 만약에 구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알약, 즉 정제를 쪼개서 쓰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산제, 즉 가루약이나 이 직장 내에 사입하는 좌약도 충분한 대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제형보다도 정확한 용량을 맞추는 겁니다. 이 체중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한테 체중을 알려주고 정확한 용량으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충분한 대체약 선택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괜히 걱정을 느낄 필요가 없겠네. 이제 짜먹는 약이나 현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루로 만든다든지 이제 좌약 같은 대체제는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제 독감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 겹쳐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그 호흡기 질환, 감염성 뭐 이런 질환에서 좀 대처하기 위한 그런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원칙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당분간 유행이 꽤나 오래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예방 수칙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하셔야 됩니다. 아직 접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기본적인 이 수칙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 학원, 그리고 대중교통처럼 밀집된 환경에서는 마스크만으로도 전파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그리고 또 이 등교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염력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하루 이틀만 자가격리를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환기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추운 온도로 인해서 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긴데요.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데는 이 환기만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 계통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 아주 어린아이,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조기에 진단하라고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백신 접종, 또 개인 위생 철저, 마스크 착용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